66년 만에 막루에 선 북중러 정상의 모습.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냉전 시대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의 규모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연대라는 점을 부각하는 듯 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미 기자입니다. 베이징 티안안먼에 깔린 레드카펫 위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 주석이 두 손을 내밀어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20여 개국 정상들의 기념 촬영, 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심에 섰습니다. 티안안먼 막루에 오를 때도 세 정상은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줄곧 시 주석 왼쪽을 지켰는데 의전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다음입니다. 이어 차례로 중국의 항일전쟁 참전 용사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행동을 두 정상이 따랐고 전 세계에 이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大会现在开始。 여든발의 예포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시 주석은 국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各个国家、各个民族只有平等相待、和睦相处，才能维护共同安全。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 위원장이 몸을 기울이며 시 주석과 대화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외신은 이번 북중러 정상의 만남이 반서방 연대감을 과시하는 결정적 이미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8만 마리와 오색빛깔 풍선 8만 개로 9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진 오찬장에서도 세 정상은 함께 입장하며 친근감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특검 사무실을 찾아 한 총재 변론을 하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한 시점에 오광수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특검이 수사하는 핵심 피의자의 변호에 나선 겁니다. 양빈영 기자입니다. JTBC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검은 오 전 수석이 보도가 나온 어제 한 총재의 변호인 자격으로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특검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담당 특검보를 만나서 변론을 하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변호인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한 건 지난 6월 12일, 오 전 수석이 물러난 건 바로 다음 날인 13일입니다. 차명 부동산 소유와 차명 대출 논란으로 임명 5일 만에 물러났지만 그 5일 동안 수행한 주요 업무가 특검 임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김건희 특검 핵심 피의자의 전관 변호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JTBC 취재진이 어제 한 총재 사건을 수임했는지 묻자 오 전 수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원이 선임 사실 자체는 좀 확인을 해서요. 예. 일단 그거는 맞으신 거죠? 서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JTBC 취재진은 오 전 수석에게 한 총재 변호를 계속 맡을지 묻기 위해 오늘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통일교가 오늘부터 신도들을 동원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JTBC의 제보가 왔습니다. 이 시위는 한학자 총재를 소환하려는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통일교의 조직적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자문을 해준 사람, 다름 아닌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 통일교 신도들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청년으로서 명백한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통일교 윗선에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청년들이. 통일교 신자들은 다 맞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통일교 내부 제보자는 JTBC에 이번 시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일정에 맞춰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점점 인원을 늘려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은 이달 중순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매일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는 이 모든 계획이 한 총재 변호인단에 속한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도들을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조언해줬다는 겁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한 총재는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특검 사무실 앞 집회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재판 내내 부하 탓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군인 탄압을 멈춰달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했던 모습이 알려지고 또 영치금까지 논란이 되자 또다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어제 접견에서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춰달라며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군인들이 지시 이상의 불필요한 조치를 했던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형사재판에서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 모두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라는 메시지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구치소 CCTV를 열람한 후 그 내용이 공개되고 3억 원에 이르는 영치금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 앞 집회 현장에 편지를 전달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이런 식의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